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의 17번째 포인트 사무계획이에요. 우리 앞에서 사무관리의 절차가 있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제일 먼저 계획화,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조직화, 그 다음에 통제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포인트도 그 순서대로 가게 될 거고, 오늘은 계획과 통제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사무계획이요. 사무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 또 필요성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건 객관식으로 봤을 때 그냥 상식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자, 처리 방식이 있어요. 계획을 할 때 우리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처리 방식에 대한 요 부분이 종종 출제됩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또 사무량을 측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고, 또 수립 절차, 그리고 계획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얘네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공부 안 해도 문제 지문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그런 상식선의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사무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사무관리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떤 설계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무계획에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목표를 세우려면 예측이 있어야 돼요. 그지? 특정 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 진행을 할 거야. 돈을 주고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 예측이 있지 않은 이상은 계획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방침이 있어야 돼. 방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약속, 규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돈이 있어야 되겠고요. 프로그램, 또 스케줄. 이게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획, 이런 거를 의미해요.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절차에서 어떤 걸 할지에 대한 스케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사무계획의 필요성은 당연히 현대사무는 복잡해졌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낭비가 많아졌어요. 그걸 좀 줄여줘야 되겠고요. 또 통제, 지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고, 가장 큰 거는 기업 내에 있는 주변 환경 또는 내에 있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되겠죠. 또 결과적으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목표를 위한 관련 요소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기준과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경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자, 사무계획은 결국은 중요한 업무들을 먼저 처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뒤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적, 물적 자원, 시간 낭비 이런 거 막을 수가 있겠고요. 사무량을 평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평준화하고 표준화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통솔을 할 수 있는 거죠.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상호 협의된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어떤 기준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무에 보면 중복과 누락이 줄어들고요. 사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가 가능해요. 계획을 잘하면,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자, 사무 계획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자료 양식을 결정하고요. 사무량을 예측을 해줘야 되겠죠. 사무 처리 방식인데요. 이제 방식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무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우선 개별 처리 방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한 담당자가 모든 걸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회사에는 복사하는 일은 복사하는 일 한 명이 다 담당을 하는 거고, 또 외부에 있는 손님들 응대하는 거는 손님 응대하는 사람이 딱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중고차 사러 가면 그런 것 같습니다. 딱 가면 손님 응대하는 사람이 따로 나와. 쓰레빠 찔찔 끌고. 요즘엔 안 그러죠? 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각각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또 차 보여주는 사람 따로 있고. 자, 유동처리 방식은 이거는 일이 발생한 순서대로 사무원을 배치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은행 번호표 뽑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로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이 큰 경우에 이거를 작업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로트 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명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나중에 한 번에 묶어서 보내는 이런 형태죠. 라트가 뭐죠? 여러분들 연필 한 다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연필 한 다스, 요즘엔 다스라는 걸 안 쓰지, 더즌이잖아, 더즌, 그지? 원 더즌, 이렇게 되면 12개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로트도 이 판 하나, 판때기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사용자들이, 사무원들이 일을 하고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자동화 방식은 당연히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무 계획 종류에는 이제 표준 계획이 있고요. 개별 선정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계획은 일반적인 사무 업무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고, 개별 선정은 약간 특이한 것. 특정 상황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조직 계층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 그지?
최고 관리자는 결국은 회사의 목적을 선택해야 돼. 야, 우리 회사가 가야 될 목표는 뭐야? 인사 방침. 야, 똑똑한 애들 앞에다 써. 일 잘하는 애들 앞에다 써. 이런 거죠. 재무 방침, 마케팅 이런 것들이고요. 중간 관리자는 이 기반 하에 예산을 실제 편성하고 스태프 인사 계획하고 광고 계획하고 또 연구 계획, 제품 개선 이런 것들, 공장 배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요. 그러면 이 기준 하에 실제 사무 운영하는 담당자를 통제하는 것이 하위 관리자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계획의 요건에는 당연히 타당해야 돼요. 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고 탄력성과 신축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축적이면 안 되고, 자, 용이성. 쓰기 쉬워야 되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사무 계획화 필요의 정보의 확정이 필요해요. 필요 정보를 조사하고요. 개요 설계하고요. 개요 설계를 수정하고 결국은 본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자, 사무량 예측이에요. 사무량 예측을 정확히 해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획을 정확하게 짤 수가 있겠죠. 이 사무량이 야, 혼자서 몇 명이서 무슨 팀에서 어느 정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것을 우리가 사무량 예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 배치를 위해 사무량을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총 사무량은 경상 사무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상적인 계속 유지되는 그런 일들을 의미해요. 일시적인 사무량은 이게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것. 이걸 합해서 총 사무량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 처리 방식은 우리 앞에서 봤던 건데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라 빼기도 애매하고 넣기도 애매해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해요. 자, 계획 수립 절차는 목표를 설정하고요. 정보 수집 분석하고요. 대안 구상하고 최종안을 결정합니다. 사무 계획 대상. 이게 종종 출제되는데 별건 아니죠. 계획화해야 되는 게 뭐야? 개선 발전을 위한 거, 유효 적절한 거, 사무 진행을 더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또 관례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자주 출제돼요. 저게 답으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계획 중에서 일반적인 상황, 이거 뭐 표준 계획이네요. 그죠? 좀 전에 봤었죠? 표준 계획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사무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개별 처리 방식은 다수의 사무원이 자료 수집에서 작성까지 모든 사무 처리를 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 뭐라 그랬죠? 우리 로또인 것 같은데 로또? 자, 로또 처리 방식은 여럿이 분담해서 사무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각 사무원이 각자 맡은 사무를 처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 맞는 거네. 그지? 로또 처리니까. 이거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유동 처리 방식은 임의로 사무 기계 및 사무원을 배치해서 사무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임의로? 사무 기계 및 사무원을 배치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 유동 작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은행이나 병원 데스크처럼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컴퓨터 및 사무기기를 이용해서 사무를 수동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다음에 사무 계획화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계획화 대상이에요. 사무 작업의 개선 발전을 위한 사항, 유효 적절한 거, 야, 이런 거 그냥 답을 찍을 수 있잖아. 너무 쉽잖아요. 사무 진행상 더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 되겠죠. 자, 계획화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목표 또는 목적 설정, 자금 조달 필요하죠. 실시 가능한 대체안 중 최선안을 선택하고요.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분석은 계획이 아니라 나중에 평가에서 하죠. 평가에서. 그죠? 사무 계획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목표 설정, 예산의 효과적 사용, 앞의 문제와 연결되네요. 최신 사무기기 사용, 사무의 우선순위 결정 그랬는데 계획하는데 사무기기를 최신으로 꼭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살 때 지금 당장 최신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도 5년 전에 나온 제품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배터리 갈아가면서 이렇게 AS 센터 가면은 10만 원 좀 갈아줘. 아니면 전 애플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두 개를 다 쓰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터리 사면 한 15,000원에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뜯어가지고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굳이 신형을 쓰지 않아도 돼. 이번에는 사무 조직이에요. 사무 조직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무 계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무원을 잘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우선 조직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겠고요. 조직화 원칙이 나와요. 그래서 목적, 그 다음에 기능화, 요것이 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조직화할 때는 명령을 일어나야 돼요. 제가 쟤를 통제해야지 여러 사람이 쟤를 통제하면 합리적이지 않잖아. 예를 들면 재무팀 팀원인데 저쪽에 있는 영업부 팀장이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하잖아. 그치? 또 책임 권한이 또 명확해야 되겠고 권한이 또 위임이 돼야 돼. 위임입니다. 이거. 전문화, 통솔 범위 이런 것들 정해야 되겠고요. 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사의 조직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인 형태, 스태프 형태, 라인 스태프, 위원회 형태가 있어요. 요거 색깔이 있다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번 장에선 제일 많이 출제되는 애가 얘입니다. 되셨죠? 또 집중화와 분산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 조직은 결국은 업무의 흐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개별적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화를 잘 하면 담당 직원이 해당하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서포트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직무 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어. 야, 내 일은 내가 할 거야.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요. 각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와 연결시켜서 직무 수행 성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됐죠? 사무 조직화의 원칙이 있어요. 우선 목적의 원칙이에요. 조직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야, 우리 회사는 차 만드는 회사야. 자, 기능화 원칙,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해야 돼. 야, 우리 차 만들려면 좋은 차 만들려면 서비스가 좋아야 돼. 이런 거죠. 명령 일원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 명의 상사에게 명령을 받아야 돼. 책임 권한의 원칙. 각 계층에 할당된 책임을 명확하게 위해서 권한을 꼭 위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일반 사무원한테 가서 할 수 없잖아. 직원이 5만 명 이런데 대표님이 와가지고 야, 김직원 너 제대로 안 해?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사한테 얘기하고 이사는 부장한테 얘기하고 부장은 또 과장한테 얘기하고 과장은 또 대리한테 얘기하고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만 팀장한테 이야기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책임 권한 원칙, 권한 위임의 원칙, 권한을 가능한 실시 계층에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지? 사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대리님이 그지? 전문화 원칙, 구성원은 전문화된 활동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통솔 범위의 원칙, 일정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의 수와 조직의 수는 일정하게 통솔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한 팀은 뭐 10명으로 짠다든지, 뭐 한 팀인데 뭐 5,000명 이렇게 되면은 복잡해지잖아요, 그지? 자, 통솔 범위 결정 요인에는 감독자의 능력, 근무 시간의 한계, 업무의 성질, 직원들의 능력, 조직의 전통 조직과의 규모, 지리적 조건 등이 있다. 이렇게 한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제가 색깔 칠해놓은 것들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단어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라인 조직이에요. 라인 조직은 선이잖아, 선. 쭉 위에서 아래로. 군대 조직이라고도 해요, 얘를. 그냥 딱 그렇게 보시면 알겠죠. 아, 군대 조직이다. 아, 라인 조직은 군대 조직이다. 그러면 얘는 장점은 전체의 통일성과 질서가 유지가 돼요. 책임과 권한의 구분이 명확해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우리나라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죠. 이게 안 돼갖고, 그지? 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고 하위자의 조정이 가능하다. 소기업에서 경제적인 형태다. 그지? 자, 상위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요. 조직 구성원의 의욕과 창의력이 저하가 되고요. 독단적인 처사에 의해 폐단을 면하기 어렵고 전문화가 결여될 수가 있어요. 각 부분 간의 유기적인 연결 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는 라인 조직이 좋기는 한데 그렇잖아. 뭐 회사에 10명인데 이걸 뭐 10명 다 팀장 줄 수는 없잖아. 그지? 사장님이 혼자서 다 컨트롤 하는 거지. 자, 스텝 조직이에요. 이거는 라인 조직의 전문화 결여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스텝 뭐예요? 각각의 담당을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업무가 기능별 담당자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수행이 되고 얘를 다른 말로 기능 조직이라고 해요. 기능에 따라 각각 스텝을 주는 거죠. 야, 손님 맞이는 네가 해. 야, 차 소개는 네가 해. 계약서는 네가 써. 이게 스텝 조직입니다. 각 조직원은 부서의 상사가 아닌 진행 중인 업무에 따라 각각 다른 감독관 통제를 받는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조직 구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보다 좋은 감독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팀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치? 교육 훈련이 용이해서 전문가 양성이 쉽고 작업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단점은 권한이 분산돼서 책임 전가가 가능해요. 그치?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체의 조정이 어렵다 그랬어요. 자,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라인하고 스태프 조직을 같이 혼합한 거예요. 아예 해당하는 스텝, 팀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팀 위에 이제 책임이라고 하자, 요즘에. 책임이 따로 있는 거야. 그 책임님께서 야, 팀장들 모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조직의 지휘 명령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문화의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태프 조직을 절충시킨 사무 조직이에요.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주 출제됩니다. 직계 참모 조직 또는 에머스 조직. 얘가 뭐라고? 라인 스텝 조직이에요. 됐죠? 직계 참모. 자, 업무 집행에 전념이 가능하고 지휘 명령 계통의 일원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죠? 라인하고 스텝을 혼합했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의사결정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전문가 활용으로 직무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단점은 명령 개통과 참모 개통에 혼돈이 유발될 수가 있다. 라인 부분에서는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이러한 형태가 되겠지? 대표 있고 여기엔 각각 이제 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뭐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자, 위원회 조직은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집단 토의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무조직이다 그랬어요. 보통 이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이사회. 이사님들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사무의 집중화예요. 집중화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에 별도 사무 전담 부서와 사무 관리자를 두어가지고 사무 관리를 하나에서 전문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것을 집중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장점은 사무 처리 기능에 전문화와 기능별 인력을 양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모아서 처리를 하니까. 제한된 인력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사무 요구에 따른 인원의 육성이 용이하고요. 작업량이 균일하게 가능하고 사무량 측정이 쉽다 그랬어요.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니까 전문팀을 만드는 거니까 감독이 용이하고, 단점은 부서별 중요성이나 긴급성이 반영되지 않고 사무 전담 부서와 작업을 주고받으면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각 부서의 비밀 유지가 어렵다 그랬어요. 자, 분산화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사무 관리자를 두는 조직 형태래요. 그래서 장점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또 일종의 스태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고 사무원 관리 쉽고 측정이 어렵다. 대신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 간단히 봐주시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라인 조직의 지위, 명령,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문화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텝 제도를 에머스신 조직이라고도 하는 것. 이거 우리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라인 스텝 조직이잖아요. 라인 스텝 조직 이렇게 된다. 사무 조직화의 일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계통이 설정되어 그 책임과 권한이 완전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할당된 직무는 충분히 많아야 하고 책임이 상호간 중복돼야 된다. 아니잖아. 책임은 책임의 일원화. 할당된 직무는 충분히 많아야 돼요? 아니죠.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겠죠. 자, 직원의 각자의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임은 그냥 딱 그 계통에 맞게 한번 해줘야 되겠죠. 한 사람의 관리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나 조직의 수는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제한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3번입니다. 사무 조직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라인 조직은 직선 조직 또는 군대 조직이라고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스텝 조직은 부서의 의사결정자인 직속 상사의 유일한 통제를 받는다 그랬는데, 스텝 조직은 본인의 부서가 아니라 따로 기획된 팀이 있는 거잖아요. 팀장한테 받는 거지. 그지? 우리 지금 현재 하는 일의 담당자가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별도의 스텝을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라인 스텝 조직은 직계 참모 조직, 이건 맞는 거고요. 맞죠? 위원회 조직 다수 위원으로, 맞죠? 집단 토의 방식 맞네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네요. 자, 사무작업의 분산화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분산화입니다. 분산화는 모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작업 시간, 거리, 운반 등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고, 사무작업의 작업자의 사기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할 수가 있고, 사무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사무원 관리는 집중식이 쉽겠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분산화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사무 계획과 조직화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무 통제 및 표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